이건 핵폭탄보다 강력합니다. 이 기술 하나로 미국 패권은 끝났죠. 트럼프는 자기 손으로 미국을 망친 겁니다. 한국인 332명을 체포한 날 미국 물리학계가 폭발했습니다. 하버드와 MIT 교수진이 백악관에 공개 항의서를 제출했죠. 미국이 방금 인류 역사상 가장 멍청한 짓을 저질렀다. 도대체 왜 세계 최고 과학자들이 한국을 두둔할까요? 도대체 한국이 만들어낸 기술이 뭘까요? 지금부터 물리학 법칙마저 뒤집은 한국의 충격적 반격을 공개합니다. 저는 알렉산더 로젠탈입니다. 프린스턴 플라즈마 물리학 연구소에서 40년간 핵융합을 연구해왔죠.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연구실로 출근하려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지금 당장 TV 켜보세요. 조수 마틴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죠. 무슨 일이야? 물리학자들이 시위를 시작했어요. 워싱턴에서 대규모로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물리학자들이 시위라니 40년 연구 생활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CNN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백악관 앞 펜실베이니아 애비뉴가 흰 가운을 입은 과학자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MIT, 하버드, 칼텍, 스탠퍼드, 미국 최고의 연구기관 소속 물리학자들이 모두 모여 있었죠. 한국을 건드리지 마라. 과학에 정치를 개입시키지 마라. 진실은 권력보다 강하다. 그들이 들고 있는 피켓의 문구들이었습니다. 카메라가 클로즈업한 얼굴들 중에는 제가 아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어요. 노벨상 수상자인 조셉 밀러 교수, 플라즈마 물리학의 대가 헬렌 첸 교수, 평소엔 학회에서도 조용히 앉아있던 사람들이었죠. 도대체 왜 저러는 거지?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화면 하단에 속보가 떴어요. 백악관, 한국 K스타 기술 검증 거부, 과학계 집단 반발, K스타, 한국의 초전도 핵융합 연구 장치였습니다. 최근 1억도 플라즈마를 48초간 유지했다는 소식을 들었죠? 솔직히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우리 연구소도 겨우 10초 정도가 한계였거든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백악관이었어요. 로젠탈 교수님이시죠? 국가안보회의에서 교수님을 긴급 소환합니다. 저를요? 무슨 일로? 한국 핵융합 기술 관련해서 브리핑이 필요합니다. 1시간 내로 백악관으로 오십시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40년 연구 인생에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부른 건 처음이었거든요. 백악관으로 가는 길, 시위대를 뚫고 지나가야 했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알아봤어요. 알렉스, 너도 함께하자.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지 마. 저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부끄러웠어요. 그들이 싸우고 있는데 저는 정부의 부름에 순순히 응하고 있었으니까요. 백악관 웨스트윙 상황실, 긴 테이블 주위에 정장 차림의 관료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 국무부 차관, 그리고 낯선 얼굴들이 저를 차갑게 바라봤죠. 로젠탈 교수, 앉으시죠. 국가안보보좌관 제럴드 해리슨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한국의 48초 기록, 가능한 일입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만 답하십시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과학자로서 정확한 답변을 해야 했지만 이들이 원하는 답이 무엇인지도 알 것 같았거든요. 현재 미국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정말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네, 있습니다. 상황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해리슨이 파일을 하나 꺼내 제 앞에 던졌어요. 이건 한국 K스타 팀의 연구 자료입니다. 교수님이 검토하고 허점을 찾아주십시오. 허점이라뇨? 이 데이터가 조작됐거나 과장됐을 가능성을 찾으란 겁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학적 검증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진실을 왜곡하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과학자로서. 교수님, 지금 상황을 이해 못하시는 것 같군요. 해리슨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한국이 이 기술을 독점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미국의 에너지 패권이 무너집니다. 중동의 석유도, 러시아의 가스도 필요 없어지죠. 모든 나라가 한국에 손을 벌릴 겁니다. 하지만 그게 인류 전체에겐 좋은 일 아닙니까? 미국에겐 아닙니다.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옆에 앉은 정보 관계자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교수님 제자 중에 박성준이라는 한국인이 있었죠? 현재 K스타 프로젝트 총괄입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성준이라니 20년 전 제 연구실에서 가장 열정적이었던 학생이었죠. 그가 교수님의 이론을 훔쳐갔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훔쳐갔다고요? 그는 정당하게 배운 겁니다.
어쨌든 미국 기술이 한국으로 유출된 거 아닙니까?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자의 노력을 폄하하고 과학적 성과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이들의 태도가 역겨웠어요. 48시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 가서 직접 확인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십시오. 무슨 보고서 말입니까? 한국 기술의 문제점과 과장된 부분을 지적하는 보고서요? 교수님이 쓰시면 전 세계가 믿을 겁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런 거짓 보고서는 쓸 수 없습니다. 그럼 연구 예산이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프린스턴 플라즈마 물리학 연구소 예산의 70%가 정부 지원입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죠. 생각할 시간을 드리죠. 내일 아침까지 결정하십시오. 한국에 가서 우리가 원하는 보고서를 쓸 건지 아니면 말끝을 흐린 해리슨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백악관을 나오니 시위대는 더 늘어나 있었습니다. 이제는 학생들까지 합류해 있었어요. 진실은 정치보다 강하다. 그들의 외침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40년간 쌓아온 연구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과학자의 양심을 지킬 것인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박성준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20년 전, 실험에 실패할 때마다 교수님,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성공하겠죠? 라고 묻던 그 맑은 눈빛이 말이죠. 새벽 3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가기로. 하지만 정부가 원하는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만약 성준이가 정말로 해냈다면 저는 온 세계에 그 진실을 알릴 작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리슨에게 전화했습니다. 한국에 가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교수님. 그는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엇을 계획하는지는 꿈에도 모를 거예요. 한국으로 떠나기 전날 저는 프린스턴 플라즈마 물리학 연구소에서 마지막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40년간 매달려온 핵융합 실험이었죠. 이번에는 꼭 15초를 넘기고 싶었습니다. 교수님, 플라즈마 온도 상승 중입니다. 조수 마틴이 모니터를 보며 말했어요. 도넛 모양의 진공 챔버 안에서 플라즈마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3천만 도, 5천만 도, 7천만 도. 숫자가 올라갈수록 제 심장도 빨라졌어요. 이번에는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9천만 도 돌파. 순간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플라즈마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자기장 불안정. 플라즈마 붕괴 임박. 제어 출력 최대로.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정확히 10초. 플라즈마는 사라졌고 챔버는 다시 어둠에 잠겼죠. 또 실패네요. 마틴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10초. 늘 이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사이먼 헤라르도였어요. 워싱턴 포스트 과학 전문 기자죠. 알렉스, 한국 K스타 소식 들었어? 48초 말이지? 과장됐을 거야. 과장이 아니야. 네이처지에 논문이 실렸고 국제원자력기구 검증도 받았어. 데이터도 완전 공개됐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이먼, 나는 40년을 연구했는데 10초도 힘들어. 한국이 48초라니 믿을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전화한 거야. 나도 한국 가는데 같이 가지 않을래? 나도 내일 간다. 정말? 그럼 현지에서 보자. 아 참, 박성준 박사 기억해? 내 제자였잖아. 박성준. 그 이름을 들으니 2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교수님, 왜 플라즈마는 이렇게 불안정한가요? 늘 질문이 많았던 학생이었죠. 영어가 서툴러 처음엔 고생했지만 누구보다 열정적이었습니다. 자연은 무질서를 좋아하거든. 질서를 유지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 그럼 자연의 방식대로 하면 안 될까요?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찾는 거죠. 그때는 그저 순진한 발상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교수님, 제가 한국 가서 꼭 성공시키고 싶어요. 한국엔 에너지 자원이 없거든요. 핵융합만이 희망이에요. 그날 성준이의 눈빛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절박함과 희망이 섞인 눈빛이었죠. 다시 실험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10초에서 플라즈마가 붕괴된 이유를 분석하고 또 분석했어요.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교수님, 혹시 우리가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마틴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뜻이지? 한국이 48초를 성공했다면 분명 우리와 다른 접근을 했을 거예요.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40년의 연구가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걸 말이죠. 그날 밤, 집에서 오래된 연구 노트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성준이와 함께 연구하던 시절의 기록들이었죠. 거기엔 성준이가 제안했던 아이디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플라즈마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지 말고 유도하자. 실시간 피드백으로 미세 조정하면? 인공지능으로 예측 재현은 어떨까요? 그때는 너무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아이디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혁신적인 발상이었어요.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백악관이었죠. 교수님, 내일 출국이시죠?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건 한국 기술의 허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죠. 진실이 무엇이든 그대로 밝히겠다고. 짐을 싸면서 성준이가 졸업할 때 준 선물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 전통 부채였어요. 거기엔 한글로 뭔가 적혀 있었죠. 그때는 읽을 수 없었는데 나중에 번역해보니 근본을 잊지 마세요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본. 과학자의 근본은 진실 추구가 아닐까요? 새벽 출발 전 마지막으로 실험실에 들렀습니다. 40년간 제 인생이었던 곳이죠. 혹시 이번 한국행이 모든 걸 바꿀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플라즈마야, 너의 비밀을 한국이 알아냈을까? 저는 텅 빈 진공 챔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성준이를 다시 만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었다면 그것만큼 자랑스러운 일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정말로 한국이 성공했다면 저는 백악관의 요구를 거부해야 할 테니까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였죠.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검은 양복 차림의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로젠탈 교수님, 잠시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CIA 요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죠. 저는 스티븐 요원입니다. 교수님 한국 일정을 보조할 겁니다. 보조요? 감시하겠다는 거죠? 교수님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거짓말이었죠. 제가 무슨 보고서를 쓸지 감시하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극비 자료입니다. 그가 건넨 태블릿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 K스타 기술을 폄하하는 전략 문서였죠. 작전명 프로젝트 이클립스, 목표 한국 핵융합 기술 신뢰도 파괴, 방법 데이터 조작 의혹, 제기, 안전성 문제 부각. 이게 뭡니까? 교수님이 참고하실 자료입니다. 이 포인트들을 보고서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과학을 정치 도구로 쓰겠다는 겁니까? 교수님, 이건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한국이 에너지 패권을 주면 동북아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게 과학자인 저와 무슨 상관입니까? 교수님 연구소 펀딩만 문제가 아닙니다. 제자들 취업, 연구 비자, 모든 게 달려 있어요. 대놓고 협박하는 거였습니다. 제 제자들까지 인질로 잡은 셈이었죠. 기내에서 저는 한국 K스타 논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데이터는 완벽했어요. 조작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정교했죠. 온도, 압력, 자기장, 플라즈마 밀도까지 모든 수치가 일관성 있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보십니까? 옆자리에 앉은 스티븐이 물었어요. 과학적 진실을 찾고 있습니다. 진실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교수님. 무슨 뜻입니까? 세상이 믿게 만들면 그게 진실이 되는 거죠. 교수님이 문제 있다고 하시면 전 세계가 믿을 겁니다. 저는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게 말이죠. 혹시 교수님 제자 박성준 박사와 개인적 연락하실 계획입니까? 왜요? 그는 이미 한국 정부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교수님께 거짓 정보를 줄 수도 있어요. 성준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20년이면 사람이 변합니다. 비행기가 태평양을 건너는 동안 저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 성공했다면 그럼 미국은 뒤처지게 되고 저는 그 진실을 숨기는 공범자가 되는 거였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제 연구소와 제자들의 미래가 달려 있었습니다. 4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었어요. 교수님, 결정하셨습니까? 스티븐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직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마중 나올 겁니다. 그들에게 속지 마세요. 속는다니요? 한국은 이 기술로 막대한 이익을 볼 겁니다. 뭐든 할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아래로 한국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스티븐, 당신은 과학을 믿습니까? 저는 미국을 믿습니다. 그게 문제군요. 과학엔 국경이 없는데. 스티븐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국경은 있습니다, 교수님. 특히 이런 전략 기술엔 더욱 그렇죠.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인천공항에 도착한다는 안내였죠.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스티븐이 몸을 제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만약 교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걸 선택하신다면 그 결과는 교수님만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프린스턴 플라즈마,
물리학 연구소 전체가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 국가가 할 일입니까? 국가 이익 앞에선 모든 게 정당화됩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런 압력 속에서 어떻게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때 성준이의 옛 이메일이 떠올랐습니다. 졸업 후 보낸 감사 편지였죠.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건 지식이 아니라 진실에 대한 용기였습니다. 진실에 대한 용기. 지금 제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하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압력이 있더라도 제 눈으로 본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공항이야?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천장이 높고 넓은 공간에 자연광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어요. 뉴욕 JFK나 로스앤젤레스 공항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깨끗했습니다. 교수님, 놀라셨나요? 사이먼이 옆에서 웃었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번 와본 듯 했어요. 솔직히 이 정도일 줄은. 자동화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입국 심사가 얼굴 인식으로 몇 초 만에 끝났어요. 줄을 설 필요도 없었죠. 환영합니다. 로젠탈 교수님. 한국 정부 관계자가 다가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김태영 박사였어요. 저희가 K스타까지 안내하겠습니다. KTX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KTX요? 한국의 고속철도입니다. 시속 300km로 달립니다. 스티븐이 제 옆에 바짝 붙었습니다. 감시를 늦추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놀라움은 계속됐습니다. 깨끗한 지하철, 질서정연한 사람들,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첨단 디스플레이들.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다니. 제가 중얼거리자 김 박사가 미소 지었어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대전에 가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서울역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죠. 역사 안은 공항 터미널처럼 넓고 쾌적했어요. KTX에 올라탔을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게 기차 맞아? 좌석은 비행기 비즈니스석처럼 편안했고 진동이 거의 없었어요.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흔들림은 거의 못 느꼈죠. 교수님, 보세요. 사이먼이 속도계를 가리켰습니다. 시속 305km, 정말로 3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고 있었어요. 미국엔 이런 고속철도가 없는데. 스티븐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국에 뒤처진 인프라가 비교되는 게 싫었나 봐요. 창밖을 보니 잘 정비된 논밭과 현대적인 아파트들이 조화롭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끔 보이는 산업단지들도 체계적으로 구획되어 있었죠.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아파트를 좋아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효율적이니까요. 좁은 땅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김 박사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박성준 박사님과 연락하셨나요? 아직입니다. 박사님이 교수님을 정말 뵙고 싶어 하셨어요. 20년 만이라고 하던데요. 스티븐이 제 팔을 슬쩍 건드렸습니다. 조심하라는 신호였죠. 성준이가 어떻게 지내나요? 한국 핵융합의 영웅이 되셨죠. 48초 성공 후 국민적 스타가 되셨어요. 자랑스러우면서도 걱정됐습니다. 성준이가 정치적 압력을 받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전이 가까워질수록 긴장이 됐습니다. 곧 진실과 마주하게 될 테니까요. 교수님, 우리 연구원 규모가 궁금하실 텐데요. 김 박사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박사급 연구원만 200명이 넘고 전체 인력은 600명입니다. 그렇게 많다고요? 네. 정부가 15년간 꾸준히 투자한 결과입니다. 스티븐이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거였죠. 기차가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전역이 가까워진 거예요. 교수님,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 박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뭔가요? 선입견 없이 봐주세요. 저희가 보여드릴 것은 진짜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도 미국의 의심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도 제가 어떤 압력을 받고 있는지 짐작하고 있을 거라는 것을요. 대전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에서 내리자 멀리 연구단지가 보였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거대한 건물이 서 있었죠.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었습니다. 저기가 K스타가 있는 곳입니다. 김 박사가 가리켰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연구 인생의 답이 저기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20년 만에 성준이를 다시 만난다는 기대감이 컸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정말로 한국이 성공했다면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연구원 정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게 연구소라고? 거대한 현대식 건물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미국 오크리지 국립연구소보다도 커 보였습니다.
전체 부지가 13만 평방미터입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어요. 입구에서 보안 검색을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절차가 디지털화되어 있었어요. 방문증도 전자배지로 발급됐죠. 철저하네요. 스티븐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마 감시할 포인트를 찾고 있었겠죠. 로비에 들어서자 거대한 디스플레이가 실시간으로 실험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온도, 압력, 자기장 수치들이 계속 변하고 있었어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투명성을 위해 공개하고 있어요. 젊은 연구원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대부분이 30대로 보였다는 거예요. 연구원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35세입니다. 젊은 인재들이 많이 지원해요. 미국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핵융합 분야는 보통 나이 든 연구자들의 영역이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 회의실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연구 단지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저 건물이 K스타 실험동입니다. 김 박사가 가리킨 곳에는 축구장만한 건물이 있었어요. 저렇게 큰 공간이 필요한가요? 장치 자체도 크지만 부대 시설이 많이 필요합니다. 냉각 시스템, 전력 공급 장치, 제어실. 그때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중 한 명을 보자 제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교수님, 박성준이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그의 얼굴에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어요. 성준아. 저도 모르게 한국식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가 다가와 깊이 인사했어요. 오랜만입니다, 교수님. 뵙고 싶었습니다. 악수를 나누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제자였던 청년이 이제는 한 분야의 권위자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48초. 정말 해낸 거니? 네.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스티븐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대화 내용을 기록하고 있겠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성준이가 화면을 켰습니다. K스타의 구조도가 나타났어요. 기본 원리는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토카막 방식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몇 가지 혁신을 더했어요. 어떤 혁신? 첫째, 텅스텐 디버터입니다. 기존 탄소 소재보다 열 효율이 10배 좋아요. 정말 놀라운 개선이었습니다. 둘째, AI 제어 시스템입니다. 플라즈마 상태를 밀리초 단위로 예측하고 조정해요. 그게 가능해? 네. 딥러닝으로 수만 번의 실험 데이터를 학습시켰습니다. 스티븐이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너무 완벽해 보이는데 실패는 없었나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너무 완벽하면 오히려 의심스러우니까요. 당연히 있었죠. 15년간 수천 번 실패했습니다. 성준이가 다른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실패 기록들이 빼곡했죠. 2010년 첫 실험에서 0.1초도 못 갔어요. 2015년에 겨우 1초, 2020년에 10초를 넘었죠. 그래프를 보니 2023년부터 급격히 늘었네요. 제가 지적했어요. 맞습니다. 텅스텐 디버터를 도입하면서부터예요. 그리고 성준이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20년 전에 말씀하신 임계점 이론을 적용했어요. 일정 시간을 넘으면 플라즈마가 스스로 안정화된다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는 그저 가설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했어? 수학적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으로요. 그리고 실제로 40초를 넘자 안정화되더라고요. 제가 미처 풀지 못한 퍼즐을 제자가 완성한 거였습니다. 연구원 분위기는 어때? 다들 자부심이 대단해요. 특히 젊은 연구원들은 역사를 만들고 있다고 믿죠. 복도를 걸으며 실험실들을 구경했습니다. 초전도 자석 연구실, 플라즈마 진단 연구실, 이론 물리 연구실. 각 실험실마다 최신 장비들이 가득했어요. 이 장비들 다 수입품인가요? 아니요. 70%는 국산입니다. 한국 기업들과 공동 개발했어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런 첨단 장비를 자체 생산한다니. 한 실험실에서 젊은 연구원이 우리를 알아봤어요. 로젠탈 교수님, 교과서에서 뵙던 분을 실제로 보다니. 교과서? 네. 교수님 이론이 저희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플라즈마 물리학의 바이블이죠. 쑥스러웠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제 이론이 이곳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으니까요. 교수님, 이제 K스타를 직접 보시겠어요? 성준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꼭 보고 싶다. 스티븐이 제 곁에 바짝 붙었어요. 아마 제가 혹시 설득당할까봐 걱정됐나 봅니다. 실험동으로 가는 길, 성준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교수님, 압력받고 계시죠? 다 알아요. 하지만 교수님은 과학자시잖아요. 진실을 보시고 판단해주세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네. 저는 과학자였습니다. 정치가가 아니라. K스타 제어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이건 나사 우주센터 수준이잖아.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들, 수십 개의 워크스테이션, 그리고 복잡한 제어 패널들.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었어요. 실시간으로 3,000개 이상의 센서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성준이가 설명했습니다. 3,000개? 네. 플라즈마 상태를 완벽하게 파악하려면 그 정도는 필요해요. 한 젊은 연구원이 다가왔어요. 박사님, 48초 실험 영상 준비됐습니다. 고마워요. 교수님, 지난달 실험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도넛 모양의 진공 챔버 내부가 보였죠? 실험 시작합니다. 영상 속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자 모든 수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장 활성화, 플라즈마 생성 시작, 챔버 안에 희미한 빛이 나타났습니다. 점점 밝아지더니 아름다운 주황색 고리가 형성됐어요. 온도 상승 중, 5천만 도, 7천만 도, 제 손에 땀이 났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여기서 늘 실패했거든요. 9천만 도, 1억 도 돌파, 순간 제어실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죠.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성준이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화면의 타이머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초, 2초, 3초, 플라즈마 안정, 온도 유지 중, 10초를 넘어섰습니다. 제가 평생 넘지 못한 벽이었죠. 15초, 20초, 믿기지 않았습니다. 플라즈마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완벽한 도넛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안정적이지? 제가 물었어요. AI가 실시간으로 자기장을 조절해요. 플라즈마가 흔들리려 하면 바로 보정합니다. 30초 돌파. 영상 속에서 또 환호성이 터졌어요. 스티븐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아마 조작의 흔적을 찾고 있겠죠. 35초, 40초, 40초를 넘어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플라즈마가 더욱 안정돼 보였어요. 교수님, 보이시죠? 40초 이후 더 안정화됩니다. 제 임계점 이론이 맞았던 거예요. 45초, 46초, 47초, 48초, 실험 종료.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데이터를 직접 보시겠어요? 성준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보자. 상세한 데이터가 화면에 떴습니다. 온도, 압력, 자기장 강도, 플라즈마 밀도, 에너지 손실률, 모든 수치가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저는 물리학자의 눈으로 하나하나 검증했습니다. 수치 간 상관관계, 에너지 보존 법칙, 여력학 제2법칙,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이건 조작이 불가능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요? 스티븐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조작하려면 물리 법칙을 다시 써야 해요. 불가능합니다. 스티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완벽한 게 오히려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과학은 완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15년 노력의 결과입니다. 성준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교수님, 직접 실험을 보시겠어요? 내일 오전에 재현 실험이 있습니다. 정말? 네. 이제는 꽤 안정적으로 재현 가능해요. 성공률이 80% 정도 됩니다. 80% 재현율이라니 그것만으로도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그런데 왜 48초에서 멈춘 거야? 안전 마진입니다. 더 갈 수 있지만 장비 보호를 위해 48초로 제한했어요. 그럼 이론적으로는 300초도 가능합니다. 내년 목표예요. 300초. 5분이면 실용화가 보이는 수준이었습니다. 제어실을 나오면서 스티븐이 제게 속삭였어요. 교수님, 너무 쉽게 믿지 마세요. 내일 실험도 조작될 수 있습니다. 조작? 어떻게? 미리 녹화해둔 걸 보여줄 수도 있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심하면 끝이 없었어요. 하지만 성준이의 눈빛은 거짓말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20년간 봐온 그 순수한 열정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교수님, 저녁 같이 하시죠.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 그러자. 스티븐이 따라오려 하자 성준이가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스승과 제자의 사적인 시간입니다. 양해해 주시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교수님을 납치할 생각은 없으니까. 성준이의 농담에 모두 웃었지만 스티븐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저녁 식사 자리로 가면서 성준이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어요. 교수님의 판단을요. 부담 주지 마라. 아니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수님이 인정하시면 모두가 믿을 겁니다.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제 한마디가 세계 에너지 판도를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성준아, 정말 거짓이 없니? 교수님께 거짓말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제 인생을 바꾼 분인데 그 진심 어린 대답에 제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통 식당에서 성준이와 마주 앉았을 때 2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 많이 늙으셨네요. 너도 마찬가지야. 머리에 흰머리가 꽤 있구나.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2006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바로 여기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K스타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15년을 한 프로젝트에만? 네.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 기억나요? 한 우물을 깊이 파라고. 막걸리를 따르며 성준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한국엔 인프라도 부족했고 경험도 없었죠. 어떻게 시작했어? 교수님 노트부터 다시 읽었어요. 대학원 때 필기한 거 다요. 성준이가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제 필체가 보였어요. 아직도 갖고 있었어? 제 보물이죠. 여기 보세요. 교수님이 칠판에 쓰신 수식들이에요. 노트엔 제가 가르쳤던 이론들이 빼곡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성준이의 메모가 한글로 적혀 있었죠. 2010년 첫 실험은 대실패였어요. 플라즈마가 0.1초도 안 갔죠. 그래서 포기하고 싶었어요. 정부에서도 압박이 심했고 그때 교수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 목소리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성준아. 매일 그 말 떠올리며 버텼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무심코 한 말이 제자에겐 그렇게 큰 힘이 됐다니.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야? 2018년이요. 5년째 10초를 못 넘기고 있었거든요. 정부에서 프로젝트 중단 압박이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팀원들이 뭉쳤어요. 월급 삭감을 감수하고서라도 계속하자고. 그때 정말 울었어요. 성준이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러다 2020년에 드디어 10초를 넘었어요. 11초였는데 우리 모두 샴페인을 터뜨렸죠. 그때부터 가속도가 붙었구나. 네.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교수님의 임계점 이론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죠. 그 이론은 그냥 가설이었는데 아니에요. 교수님. 천재적인 통찰이었어요. 저희가 수학적으로 증명했거든요. 성준이가 태블릿으로 수식을 보여줬습니다. 제 이론을 정교하게 발전시킨 것이었어요. 이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정교한데? 교수님이 씨앗을 주셨고 저희가 키운 거예요. 그때 성준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성준이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CIA가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대요. 교수님 감시하는 거죠? 알고 있었어? 당연하죠. 교수님이 오신다고 하자마자 미국 정부가 움직일 걸 예상했어요. 미안하다. 나 때문에. 아니에요. 오히려 영광이죠. 미국이 그만큼 우리를 의식한다는 거잖아요. 성준이가 소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기술을 미국이 인정 안 해도 상관없어요. 무슨 뜻이야? 이미 유럽연합, 일본, 중국에서 공동 연구 제안이 왔어요. 미국만 빼고 전 세계가 협력하면 되죠. 하지만 미국의 기술력도 필요할 텐데. 교수님, 시대가 변했어요. 이제 한국이 기술을 주도할 수 있어요. 자신감 넘치는 제자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왜 오셨어요? 정부 지시 때문? 다 알아요. 우리 기술을 폄하하라고 했죠? 제가 놀라자 성준이가 웃었습니다. 교수님 표정만 봐도 알아요. 20년간 봐온 얼굴인데. 성준아, 나는 알아요. 교수님은 그런 분 아니시죠? 그래서 더 믿고 모든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때 식당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김태영 박사였어요. 죄송한데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고 있어요. 로젠탈 교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퍼졌거든요. 언론? 네. CNN, BBC, 그리고 한국 방송사들도요. 스티븐이 싫어할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거절해주세요. 교수님이 직접 실험을 보신 후에 결정하실 거예요. 성준이가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성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교수님, 내일 실험 꼭 보세요. 그리고 마음이 가는 대로 하세요. 만약 내가 진실을 말한다면? 그게 교수님이잖아요. 제가 존경하는 이유고요. 호텔 로비에는 정말로 스티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까?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제자와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내일 실험을 보신 후 바로 보고서를 쓰셔야 합니다. 귀국 일정이 촉박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성준이의 진심, 그리고 15년의 노력을 봤으니까요. 방에 들어와 창밖을 보니 대전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 가득한 도시,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연구단지. 한국이 이룬 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꿈을 현실로 만든 의지의 승리였죠. 내일, 저는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선택을 해야겠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연구원으로 향했습니다. K스타 본체를 직접 보기 위해서였죠. 실험동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높이 9m, 직경 8m의 거대한 도넛 형태 장치가 눈앞에 있었어요. 은색으로 빛나는 표면은 거울처럼 매끄러웠죠. 무게가 만 톤입니다. 성준이가 설명했어요. 만 톤이나? 초전도 자석만 300톤이에요. 영하 269도로 냉각해야 하죠. 가까이 다가가니 복잡한 케이블과 파이프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한국에서 만들었다고? 핵심 부품은 그렇습니다. 특히 텅스텐 디버터는 100% 국산이에요. 스티븐이 장치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뭔가 문제점을 찾으려는 듯했죠. 이 용접 부위들도 한국 기술인가요? 네. 포항 조선소 기술자들이 도왔어요. 잠수함 만드는 기술을 응용했죠. 정말 놀라웠습니다. 조선 기술을 핵융합에 접목시키다니. 교수님, 이쪽으로 오세요. 성준이가 안내한 곳엔 거대한 냉각 장치들이 있었어요. 초전도 자석을 극저온으로 유지하는 시스템입니다. 한국 기업이 개발했어요. 삼성? LG? 아니요. 크라이오 H&D라는 중소기업이에요. 세계 최고 수준이죠. 한국의 숨겨진 기술력에 계속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경보음이 울렸어요. 30분 후 실험 시작입니다. 모든 인원은 제어실로 이동하세요. 교수님, 준비되셨어요? 성준이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제어실로 이동하면서 많은 연구원들과 마주쳤어요. 모두들 흥분된 표정이었죠.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계셔서 더 잘해야겠는데요. 한 젊은 연구원이 농담했어요. 부담 주지 마. 평소처럼만 해. 성준이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제어실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중엔 외국인들도 꽤 있었죠.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온 관찰단입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어요. 일본 연구팀도 있고 프랑스 팀도 있어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던 겁니다. 실험 시작 10분 전,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연구원들이 각자 위치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죠. 교수님, 여기서 보시면 잘 보여요. 성준이가 제어실 중앙 최고의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K스타 내부가 비치기 시작했어요. 텅 빈 도넛 모양 공간이었죠. 진공도 확인. 10의 -8제곱 토르입니다. 자기장 시스템 정상. 플라즈마 인젝션 준비 완료. 각 파트에서 보고가 올라왔어요. 스티븐이 제 옆에 와서 속삭였습니다. 녹화된 영상일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의 긴장된 표정, 떨리는 목소리, 이건 연기가 아니었어요. 5분 전, 성준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제 스승님이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연구원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가 해온 일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다들 힘찬 대답을 했습니다. 1분 전, 제 손에 땀이 났어요. 정말로 48초를 재현할 수 있을까? 30초 전,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제어실엔 기계음만 들렸죠. 10, 9, 8, 7, 6, 5, 4, 3, 2, 1. 실험 시작.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자기장 활성화. 제어실의 모니터들이 일제히 켜지면서 수치들이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K스타 내부 영상에선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힘이 작동하고 있었죠. 토로이달 자기장 8테슬라 도달, 폴로이달 자기장 정상 작동.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40년 연구 인생에서 이런 순간은 처음이었어요. 중수소 가스 주입 시작. 화면에 희미한 안개 같은 것이 나타났습니다. 순식간에 도넛 모양을 따라 퍼져나갔죠. 중성자 빔 가열 시작. 출력 10메가와트. 갑자기 도넛 중심부가 빛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희미했지만 점점 밝아졌습니다. 온도 상승 중. 1천만 도, 2천만 도. 숫자가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제 심장도 같이 빨라졌죠. 3천만 도. 이온 사이클로트론 가열 추가. 또 다른 가열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플라즈마가 더욱 밝게 빛났어요. 5천만 도 돌파. 성준이가 제 옆에 서서 설명했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대부분 여기서 붕괴하거든요. 7천만 도. 플라즈마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정한 징후였죠. AI 제어 시스템 작동.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흔들리던 플라즈마가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제가 놀라서 중얼거렸어요. 인공지능이 0.001초 단위로 자기장을 조절해요. 플라즈마가 흔들리기 전에 미리 예측하고 보정하죠. 9천만 도, 9,500만 도, 1억 도 돌파. 제어실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죠. 시간, 측정 시작. 대형 스크린에 타이머가 나타났습니다. 0초에서 시작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1초, 2초, 3초. 플라즈마는 완벽한 도넛 형태를 유지하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주황색과 붉은색이 섞인 아름다운 빛이었죠. 5초 경과. 모든 수치 정상.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제가 평생 5초도 유지 못했던 온도를 이들은 너무나 쉽게 넘어서고 있었어요. 10초. 스티븐이 제 옆에서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아마 문제점을 찾으려 애쓰고 있겠죠. 15초. 플라즈마, 밀도 최적 상태. 20초 돌파. 독일 연구팀이 탄성을 질렀어요. 그들도 20초는 못 넘었나 봅니다. 교수님, 보세요. 얼마나 안정적인지. 성준이가 특정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플라즈마 단면도였는데 정말 흔들림이 거의 없었습니다. 25초, 30초, 30초를 넘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제가 평생 꿈꿨던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으니까요. 35초, 텅스텐 디버터 온도 정상. 이게 핵심이에요. 텅스텐이 열을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어요. 성준이의 설명이었습니다. 40초, 40초를 넘어서자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플라즈마가 오히려 더 안정돼 보였습니다. 임계점을 넘었어요. 이제 플라즈마가 스스로를 안정화시킵니다. 제 이론이 현실에서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43초, 45초, 제어실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어요. 역사적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46초, 47초, 48초 달성. 순간 제어실이 폭발할 것처럼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연구원들이 서로 얼싸안고 뛰었어요. 몇몇은 울기도 했죠. 실험 종료. 플라즈마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도넛은 다시 어둠 속으로 잠겼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말로 본 것이 맞나 싶었어요. 교수님. 성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해냈어요. 교수님 이론이 맞았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40년의 꿈이 제자의 손으로 이루어진 순간이었으니까요. 스티븐이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죠. 이게 정말입니까? 네. 방금 본 그대로입니다. 성준이가 당당하게 답했어요. 일본 연구팀 대표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놀라운 성과예요. 일본도 배워야겠습니다. 독일 팀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이 핵융합의 미래를 열었네요. 존경스럽습니다. 그때 김태영 박사가 다가왔어요. 로젠탈 교수님, 언론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한 말씀 해주시면. 스티븐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교수님, 아직 검증이 더 필요합니다. 성급한 발언은.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제가 방금 본 것은 진실입니다. 과학자로서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어요. 교수님. 스티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가니 정말 많은 기자들이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로젠탈 교수님, 한국의 48초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NN 기자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방금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K스타는 1억 도 플라즈마를 48초간 완벽하게 유지했습니다. 술렁거림이 일었어요. 이것이 조작이나 과장이 아니라고 확신하십니까? 네, 100% 확신합니다. 데이터도 완벽하고 재현도 성공했습니다. 그럼 한국이 핵융합 분야 세계 최고라는 뜻입니까?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한국은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태상입니다. 스티븐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마 당장 백악관에 보고하겠죠. 교수님, 미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협력해야 합니다. 한국과 함께 인류의 미래를 위해 협력해야 해요. 그때 성준이가 제 옆에 섰습니다. 저희는 언제든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과학에는 국경이 없으니까요. 기자들이 더 많은 질문을 쏟아냈지만 저는 이미 할 말을 다 했습니다. 제어실로 돌아오니 연구원들이 박수로 맞아주었어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젊은 연구원들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인정받은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호텔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이 꿈만 같았어요. 새벽 2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성준이었어요. 교수님, 안 주무세요? 너도 못 자는구나.
호텔 앞 편의점에서 맥주 한잔 하시죠. 저는 망설임 없이 나갔습니다. 편의점 앞 플라스틱 테이블에 앉아 캔맥주를 마시는데 묘한 기분이었어요. 세계적 과학자들이 이렇게 소박하게 앉아 있다니. 교수님,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내가 뭘 한 게 있나? 사실을 말했을 뿐이지.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요. 압력이 상당했을 텐데. 성준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교수님, 괜찮으실까요? 미국 정부가 이미 각오했어. 연구 예산이 끊길 수도 있겠지. 그럼 한국으로 오세요. 저희 연구원에 자리를 만들어 드릴게요. 교수님 같은 분이 필요해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걱정해 주다니. 고맙지만 아직 미국에서 할 일이 있어. 무슨 일이요? 미국 과학계를 설득하는 일. 한국과 협력하도록 말이야. 성준이가 미소 지었어요. 역시 교수님이세요. 우리는 한참 조용히 맥주를 마셨습니다. 대전의 새벽 공기가 상쾌했어요. 교수님, 사실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저희 다음 목표요. 내년 300초 프로젝트. 성준이가 핸드폰으로 뭔가를 보여줬어요. 설계도였습니다. 업그레이드 계획이에요. 더 강력한 자기장, 더 정교한 제어 시스템. 300초면 5분이잖아. 네. 상용화가 보이는 수준이죠. 정말 가능할까? 교수님이 20년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불가능은 도전하지 않은 자의 변명이라고. 제가 했던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성준아, 너는 정말 내 자랑이다. 교수님이 더 자랑스러워요. 진실 앞에서 용기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때 검은 차 한 대가 호텔 앞에 멈췄습니다. 스티븐이 내렸어요. 교수님, 백악관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알았어. 곧 갈게. 스티븐이 들어가고 성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응. 이제 시작이야. 진실을 위한 싸움 말이야. 호텔 방으로 돌아오니 노트북에 백악관 화상회의 요청이 떠 있었습니다. 화면을 켜자 해리슨 보좌관의 굳은 얼굴이 나타났어요. 로젠탈 교수,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뭘 요청했는지 잊으셨습니까? 거짓을 요구한 건 잊지 않았습니다. 해리슨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교수님, 프린스턴 플라즈마 물리학 연구소 예산 5천만 달러가 내년부터 전액 삭감됩니다. 예상했습니다. 교수님 제자들의 정부 프로젝트 참여도 전면 금지됩니다. 그것도 예상했어요. 후회하실 겁니다. 아니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죠. 그때 화면에 다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관이었어요. 로젠탈 교수,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죠. 발언을 정정하면 모든 걸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무엇을 정정하란 말입니까? 한국 기술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과학을 정치 도구로 쓰려는 당신들이 한심합니다. 교수님, 전 세계 과학자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그때 스티븐이 끼어들었어요. 교수님, CNN이 교수님 인터뷰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니 정말이었어요. 속보로 제 발언이 나가고 있었죠. MIT 로젠탈 교수, 한국 핵융합 기술 세계 최고 인정. 해리슨이 이를 악물었어요. 교수님, 정말 미국을 배신하시는 겁니까? 배신이 아닙니다. 인류를 위한 선택이죠. 화상회의가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이 트고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MIT 동료 교수들이었어요. 알렉스, 자네가 옳았어. 우리도 지지하네. 백악관 압력 따위 신경 쓰지 마. 과학자의 양심을 지켜줘서 고마워. 눈물이 났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때 또 다른 전화가 왔어요. 뜻밖에도 유럽연합 과학위원회였습니다. 로젠탈 교수님, 유럽연합은 한국과의 협력을 추진합니다. 교수님도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를요? 네. 교수님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는 과학자요. 세상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제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고 있었어요. 오전에 다시 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성준이와 연구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수님, 괜찮으세요? 응. 오히려 홀가분해. 그때 김태형 박사가 달려왔어요. 대변인 속보입니다. 백악관 앞에서 미국 과학자들이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대요. 뭐라고? 화면을 보니 정말이었습니다. 제 동료들과 제자들이 거리로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과학의 정치 개입 반대. 로젠탈 교수 지지. 한국과 협력하라.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성준이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교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진실을 위한 혁명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핵융합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과학의 독립성, 진실의 가치를 지키는 싸움이었죠. 성준아, 이제 뭘 해야 할까? 함께 미래를 만들어야죠. 국경 없는 과학의 미래를. 이틀 후, 저는 CNN 서울 지국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 세계 생중계 인터뷰를 앞두고 있었죠. 5분 후 방송 시작입니다. 프로듀서가 알려왔어요. 대기실에서 스티븐이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교수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스티븐, 당신도 과학자 아니었소? 전 진실이 뭔지 알면서도 외면할 건가요? 스티븐이 한숨을 쉬었어요. 교수님이 옳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 명령을 따라야 해요. 언젠가 당신도 선택해야 할 거요. 명령과 양심 사이에서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앵커가 질문을 던졌어요. 로젠탈 교수님, 한국의 핵융합 기술이 정말 세계 최고입니까? 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미국 정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정치적 발언일 뿐입니다. 과학적으로는 이미 증명됐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48초의 의미, 텅스텐 디버터의 혁신성, AI 제어 시스템의 우수성을. 그럼 미국은 뒤처진 겁니까? 뒤처진 게 아니라 협력하지 않은 겁니다. 한국은 15년간 묵묵히 연구했고 우리는 그들을 무시했죠. 백악관의 압력이 있었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순간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예정에 없던 질문이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출렁거림이 일었어요. 어떤 압력이었습니까? 한국 기술을 폄하하는 보고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거부하자 연구 예산을 끊겠다고 협박했죠. 그럼에도 진실을 말씀하신 이유는? 과학자의 사명은 진실 추구입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거짓을 말할 순 없었어요. 그때 앵커가 속보를 전했습니다. 지금 막 들어온 소식입니다. UN 과학기술위원회가 한국 K스타 기술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또 다른 속보가 이어졌어요. 유럽연합이 한국과 100억 유로 규모의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미국 정부에 하실 말씀은? 과학을 정치 도구로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국과 협력하십시오. 그게 미국을 위한 길입니다. 방송이 끝나고 나오는데 프로듀서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시청률이 역대 최고예요. 전 세계 5억 명이 봤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교수님, 백악관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뭐라고요? 누군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백악관 대변인의 성명이었습니다. 정부는 과학적 진실을 존중합니다.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직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성준이었어요. 교수님, 방송 봤어요. 정말 멋있으셨어요. 고맙다, 성준아.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한미 공동연구 제안이 들어왔대요. 정말? 네. 미국 과학계에서 먼저 제안했대요. 정부가 아니라 과학자들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동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 스티븐이 제 옆에 앉았어요. 교수님, 사과드립니다. 교수님이 옳았어요. 전 비겁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저도 고민 중입니다. 이게 정말 미국을 위한 일인지. 스티븐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미국을 위한 일과 인류를 위한 일이 다르지 않아요.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하죠. 비행기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작은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를.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끈기, 협력의 정신, 그리고 진실의 힘이었죠. 미국으로 돌아온 후 예상대로 연구소 예산은 삭감됐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민간 기업들과 개인 기부자들이 나섰습니다. 로젠탈 교수님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지원하겠습니다. 한 기업가의 말이었어요. 결국 정부 예산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됐죠. 몇 달 후 미국 과학계의 압력으로 정부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한국과의 공동 연구를 승인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는 다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아닙니다. 이번엔 한미 공동 연구팀의 미국 측 대표로서요. 성준이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겠죠. 함께 300초에 도전할 겁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거예요. 3달 후 저는 대전 한미 핵융합 공동연구센터 개소식장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제가 연설을 시작했어요. 과학이 정치를 이긴 날, 협력이 갈등을 이긴 날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성준이가 공동센터장으로서 제 옆에 섰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내년 300초입니다. 그리고 10년 내 최초의 상용 핵융합 발전소 건설을 목표로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십니까? 제가 청중에게 물었어요. 1년 전 48초도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해냈죠. 이제 전 세계가 함께한다면 뭐든 가능합니다. 개소식 후 연구센터를 둘러봤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젊은 과학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교수님, 이게 교수님이 꿈꾸신 모습 아닌가요? 성준이가 물었어요. 그 이상이야. 국경 없는 과학의 시대가 열린 거지. 그때 한 젊은 연구원이 뛰어왔어요. 교수님, 박사님, 방금 70초 달성했습니다. 뭐라고? 새로운 제어 알고리즘을 적용했더니 70초까지 갔어요. 우리는 제어실로 뛰어갔습니다. 정말이었어요. 모니터에 70초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이런 속도라면 내년이 아니라 올해 안에 100초를 넘을 수도. 성준이의 눈이 빛났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또다시 편의점 앞에서 맥주를 마셨습니다. 교수님, 백악관에서 뭐라 안 하던가요? 이제는 오히려 더 빨리 하라고 재촉해. 우리는 웃었어요. 교수님 덕분이에요. 교수님이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다면? 아냐, 너희가 진짜를 만들었으니까 가능했지. 별이 빛나는 대전의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별들처럼 빛나는 플라즈마를 지구에서 만들었어. 인류의 미래를 바꿀 불꽃을. 그리고 이제 시작이에요. 성준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한국이 증명한 것은 단순히 기술의 우위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나라도 큰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진실은 권력보다 강하다는 것.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는 경쟁보다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1년 전, 저는 편견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한국이 저를 변화시켰고, 그 변화가 세계를 움직였죠. 과학자의 진정한 업적은 논문이나 특허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는 것이죠. 오늘도 K스타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1억 도의 플라즈마가 춤추며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밝히고 있죠. 지금까지 과학적 진실 앞에서 용기를 낸 한 교수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한국 과학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작은 나라 한국이 세계를 놀라게 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희망과 자부심을 주길 바랍니다. 한국의 놀라운 과학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이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